예, 우리 송경호 검사장님. 예, 아무튼 뭐 용기 있습니다. 그리고 송경호 검사장님이나 우리 서부지검장이나 뭐 철저하게 수사를 해야 되겠다. 그래야 나중에 문제가 되지 않겠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그 철저하게 수사하는 것이 민주당 당대표, 민주당 의원들만 향하니까 문제가 되는 거지요. 좀 뜬금없지만 이 여론조사를 한번 오늘 나온 건데요. 한번 봐세요. 송경호 지검장 특히. 국민 68.1%가 국정기조를 전환해야 된다. 국민 57.5%가 강서구청 보선 패배가 윤 대통령의 책임이다. 국민 68.1%가 윤 대통령 인적 쇄신 국정기조를 전환해야 된다. 보수층 국힘 지지층 절반 이상이 여당 새 지도부로 총선을 치러야 된다. 윤 대통령 지지도가 마침내 30%가 깨지고 29.2%. 이 뉴스토마토라는 여론조사인데 이거는 주요 언론에서 다루질 않습니다. 그러나 이번 강서구청장 보궐선거에서 가장 큰 사치로 마친 여론조사 기관입니다. 정치 수사를 한다는 평가를 받고 있고 제가 그렇게 제일 많이 얘기하는 사람입니다. 그 이유는 오로지 여러분들의 칼끝이 창끝이 야당만을 향하고 있고 야당 당대표만을 향하고 있고 야당 의원만을 향하고 있기 때문이다.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 사건 아까 수사하고 있다고는 하지만 뾰족하게 진전되는 것은 말하지 않는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제가 정치 수사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국정기조의 대변화가 있어야 되는데 결국은 대통령으로 하여금 국정기조를 변화하지 못하게 하는 분들은 바로 나는 여러분들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의 국정감사를 지켜보면서 더 확실하게 느낍니다. 또 여러분들과 함께 검찰의 밥을 같이 먹었던 우리 여당의 여러분들도 같은 공동운명체 아닌가 하는 생각도 가져봅니다. 네, 얘기고요. 자, 여주지청장님. 예. 잘 들어보세요. ESIND 수사에서 기소했죠? 그죠? 예. 개발부담금을 무려 0원으로 고지한 때가 있었어요. 그 당시가 2017년 6월. 네. 김선교, 나중에 국회의원도 했죠. 국민의힘 국회의원도 했지만 김선교 군수 당시입니다. 그 당시 개발부담금 0원, 또 사업기간이 이미 2014년 11월에 끝났음에도 불구하고 2년 뒤에 소급해서 연장해줘가지고 허위공문서 작성, 동행사 기소된 공무원들이 있습니다. 그 우두머리가 안철영 국장입니다. 아시죠? 네, 공무원 있습니다. 네. 안철영 국장 아십니까? 모릅니까? 예, 공무원 있는데, 예, 있습니다. 네. 안철영 국장 아시냐고요? 몰라요? 개인적으로 모릅니다. 아니, 안철영이라는 우리 지청에서 기소한 형사 피고인을 모른단 말이에요? 예, 알고 있습니다. 예, 그렇게 대답하면 네. 되지. 2022년 7월에 도시과장 안철영이가 도시건설국장으로 승진합니다. 이것은 전진선 군수가 취임한 6일 만에 원포인트, 오로지 이 사람만을 위한 인사입니다. 도시과장에서 도시건설국장으로 승진합니다. 그 사람이 안철영입니다. 또 있습니다. 2018년 2월 26일에 당시 2018년은 문재인 정부 당시입니다. 아무도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던 양서면이 아니라 강상면, 지금 원희룡 장관이 일방적으로 폐기하려 했던 강상면 종점안을 양평군 기본계획에 직접 발표한 사람이 안철영 과장입니다. 이번에 징계를 피했죠. 징계 시효가 다 지났다는 이유로. 2022년 7월 18일 윤석열 정권이 바뀐 뒤입니다. 국토부가 도대체 양평군의 의견이 뭐냐라는 의견 조회에 기존에 수년 동안 예탁까지 받았던 양서면 종점안에 강상면 종점안을 제시한 사람이 바로 안철영 국장입니다. 이분이 왜 평생을 공무원한 사람인데 허위 공문서 작성 및 동행사 기소로 이 사람들이 왜 이렇게 했을까요? 못 밝히셨어요. 그죠? 아니요, 밝혀서 기소를 했습니다. 아니, 네. 허위 공문서 작성은 밝혔지만 네. 왜 굳이 허위 공문서 작성까지 해가면서 이렇게 했느냐라는 그 이유는 못 밝혔다 이 말이에요. 아니요, 허위 공문서 작성한 이유는 지금 민원이 우려돼서 그렇게 한 것으로 그렇게 조사가 되었습니다.
동기를 네. 뇌물 봐서 이렇게 했습니까? 뇌물이나 뭐 다른 유착 관계가 확인된 것은 없습니다. 그 얘기예요 지금. 네. 이 사람 승진 약속 받아서 이렇게 했습니까? 승진 약속 받은 거 확인된 거 없습니다. 그 얘기예요 지금. 네. 정리하십시오. 그 부분을 조사를 미진하게 했다라는 걸 지적드립니다. 수사한 결과 밝혀진 것이 없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증명된 것이 없습니다. 위원장님 짧게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네, 하십시오. 위원님도 잘 아시는 겁니다. 이게 수사가 한번 시작되면 그 수사의 대상이 됐던 그 그룹이 연이어서 이렇게 이제 그동안 숨기고 싶었던 일들이 드러난 일이 흔히 있습니다. 지금 어떻게 보면 민주당의 당대표 경선 과정에서 있었던 사건도 그 연원을 찾아가다 보면 그 서초갑 위원장 사건부터 추가 증거들이 뭐 당대표 선거 사건, 그다음에 그 화물, 뭐 복합물류 사건 이런 것들이 그 증거들이 무수하게 뭐 녹음 파일이나 문자나 이런 것도 나오고 있어서 그런 것들을 수사를 책임지고 있는 입장에서는 눈을 감을 수가 없습니다. 다만 저희가 어떤 의도를 가지고 하는 거 아니고 예를 들어 중앙지검에서도 잘 아시겠지만 국힘 소속 정진석 의원을 작년에 제가 부임해서 부임 초기에 불구속 구공판한 적도 있고 전국 검찰로 보면 하영재 의원이나 뭐 황보승 의원도 그렇게 기소한 사례가 있습니다. 이 점도 참고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조수진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조금 보충해서 설명드리고 싶습니다. 네. 저희가 이제 수사를 미진하게 해서 밝히지 못한 것으로 혹시 오해하실까봐 설명을 드리는 것인데, 이 사건은 이제 2021년 10월 MBC 보도 이후에 내사에 착수해서 경찰에서 1년 반 동안 철저히 수사해서 송치를 한 사건입니다. 그렇게 해서 저희들도 이제 면밀히 검토를 해서 그 경찰에서 불송치한 사건까지 이제 위계 공무집행 방해까지 추가 인지를 해서 기소를 했습니다. 유착 관계가 의심되는데도 밝히지 못한 것 아니냐라는 취지로 말씀하셨는데, 저희가 조사한 바로는 그때 충분히 조사를 했고, 뭐 압수수색이라던가 충분히 수사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조사한 바로는 이 공무원들이 허위 공문서를 작성한 것이 2016년 6월 16일인데 그 준공을 딱 일주일 앞두고 있었습니다. 일주일 앞둔 시점에서 이 지금 실시 계획 인가 기간이 만료되어서 실효될 위기에 놓이자 이제 뭐 입주 예정자들의 그 민원이 극심할 것이 우려가 되어서 그래서 그 허위 공문서를 작성한 것으로 그렇게 저희는 파악했습니다. 그리고 당시 주택 건설 건설 사업 계획도 같이 진행을 했었는데 주택 건설 사업은 정상적으로 승인이 됐었습니다. 2016년까지로. 그래서 정상적인 절차를 밟았다면 충분히 기간이 연장될 수 있는 사건이었고 일부러 그렇게 뭐 특혜를 주거나 할 만한 그런 동기가 없었던 사건입니다. 네, 예, 이상입니다. 네. 조수진입니다. 신봉수 수원지검장에게 좀 질의하겠습니다. 네, 지검장님, 오늘 행안위 국정감사 내용 혹시 조금 보고 받으셨을까요? 아직 보고 못 받으셨죠? 예. 이 뉴스가 지금 오늘 화제입니다. 김동연 경기지사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부인 김혜경 씨의 법인카드 유용 의혹과 관련해서 자체 검사를 벌인 결과 최대 100건까지 사적 사용이 의심된다는 결론이 나왔다. 이렇게 국회에서 답변을 했습니다. 좀 구체적으로는요. 작년 2월 25일부터 3월 24일까지 경기도청 감사실에서 조사를 벌였고 최대 100건까지 사적 사용이 의심이 된다. 그래서 업무상 횡령 배임으로 경찰에 수사 의뢰를 했다. 이렇게 답변을 했습니다. 이를 좀 소개를 드리고요. 최근 언론 보도에 따르면 대선 기간 동안에 이른바 소고기 법카로 불렸던 경기도청 법인카드 유용 의혹 사건과 관련해서 전담 수사팀을 가동하고 있다는데 맞습니까? 수사팀 수사와 관련해서 인적 구석을 설명드리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지난 하반기 인사 때 전출 등 인사 요인이 있었고 또 업무가 과밀화된 측면이 있어서 조정한 사실은 있습니다. 네. 앞서 이재명 대표 배우자 김혜경 씨의 수행을 담당했던 공무원 출신 배모 씨가 선거법 위반으로 기소가 됐고요. 1심에서 유죄가 선고가 됐습니다. 혐의 내용을 혹시 좀 짧게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구체적으로는 말씀드리기 어렵고 공직선거법 위반의 기부행위와 허위사실 공표로 알고 있습니다. 네. 김혜경 씨가 대선 후보 경선과 관련해서 더불어민주당 인사들과 오찬 비용을 경기도 법인카드로 결제한 혐의로 기소가 됐습니다. 이 사실이 알려졌을 때 당시에 김혜경 씨가 공범으로 입건이 되었는데요. 한 명은 벌써 2심 재판 중인데 한 명은 공소시효가 정지된 상태입니다. 이게 좀 상식적이지 않다라는 지적이 많은데 어떻습니까? 당시에 이 아시다시피 공직선거법의 시효가 단기입니다. 그래서 먼저 일부를 기소하고 나머지 법인카드 부분과 기부행위 부분에 대한 추가 수사를 지금 현재도 필요한 수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경찰이 공소시효 임박해서 송치했다. 이것 때문에 그런 일이 벌어졌군요. 예, 네. 공소시효가 입박했습니다. 예. 도민들 세금 가지고 소고기 사 먹고 초밥 사 먹은 것도 부족해서 대선 후보 경선 때 일종의 경선 자금으로 썼다. 이거 굉장히 좀 큰 사안이군요. 예, 사안 중요한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모 씨 재판 결과 보면 대선 기간 중에 이재명 후보 가족을 위한 사적 용무를 처리한 사실이 없다고 발언해서 허위 사실을 공표한 죄도 인정이 됐지요. 예, 저희가 기소한 부분에 대해서는 전부 유죄가 선고되었습니다. 네. 이재명 대표가 그 사실을 알았을 개연성도 있죠. 현재 수사 중인 사안이라서 필요한 수사는 진행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부산저축은행 사건과 관련해서 더불어민주당이 제기했던 이른바 커피게이트가 가짜뉴스이고 이 가짜뉴스를 토대로 해서 대선 때 이른바 공작정치가 벌어졌기 때문에 비판이 거센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이 자리에서 그 가짜뉴스를 토대로 해서 야당 의원의 질의가 여전히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참으로 개탄스럽습니다. 부산저축은행 사건을 간단히 좀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2003년 대통령 민정수석이 집무실에서 부산저축은행 대주주, 대통령 부속실장도 함께 있었고요. 이때 금감원 국장에게 전화를 걸어서 부산저축은행의 검사를 신중하게 처리해달라고 부탁을 합니다. 정권 초기 민정수석이라는 정권 실세가 전화를 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외압 논란이 굉장히 거셌습니다. 당시 민정수석은 문재인 대통령이었고 이때 참고로 민정수석실 산하의 법무비서관은 현재 이 자리에 야당 의원으로 있습니다. 이 당시 부산저축은행 사건 제대로 불법 행위를 처리했다면 2011년 부산저축은행 사건은 일어나지 않았을 거예요. 또 2011년 대검 중수부의 8개월 동안의 수사로 인해서 42명이 구속이 됐고 9조 780억 원대의 금융비리 사건이 실체가 다 드러났습니다. 중앙지검장님, 이거 봐주기 수사입니까? 제가 직접 파악해서 의원님들 질의에 답변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답변을 드렸지만 사실 저 내용은 제가 정확히 알지 못해서 이렇게 구체적인 내용의 답변을 드리기가 어렵습니다.